아나키로 키우면 의대를 보낼 수 없겠군요. 예,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또 못 믿는 엄마들도 계시거든요. 네. 엄마들뿐만 아니라 그럼요. 그래서 나는 이 백신뿐만 아니라 뭐 약도 안 먹이겠다. 이렇게 네. 아무것도 안 하겠다. 자연주의로 키우겠다. 자연주의. 진짜 위험합니다. 예. 진짜 위험. 그게 진짜 뭐가 똑같냐면 그냥 100년 전으로 페니실린도 없고 백신도 없고 아무 무기가 없는 상태네요. 1900년대 초로 그냥 돌아가자. 아까 그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그냥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저건 정말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백신 같은 경우도 뭐 당장 백신을 만약에 전면적으로 다 100% 다 중단한다 이러면은 정말 그 많은 질병들에 대해서 훨씬 더 아이들이 사망을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백신 접종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90%가 넘거든요. 필수 접종하는 분 몇 프로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몇 프로 안 맞는 분들은 뭐냐? 그냥 이 아까 얘기했던 집단 면역에 묻어가는 분들이에요. 이 집단 면역이 있기 때문에 네, 혜택을 그러니까 이 말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애는 안 맞았는데 안 걸렸다. 이게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거는 이제 집단 면역이라는 걸 모르는 내 아이가 안 걸렸으니까 괜찮다. 그거는 굉장히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고 이 집단 면역의 힘이라는 게 상당히 그러니까 서로 협동해서 아까 천연조도 퇴치했잖아요. 서로 협동을 다 같이 맞추면 이 바이러스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틈을 보여주면 그걸 또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우리가 예방접종하는 병들도 다시 한번 대유행을 일으킬 수 있어요. 2000년대 초반에 홍역 대유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홍역 예방접종을 하지만 그 이제 백신의 그 각각가 낮았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굉장히 유행했는데 완전히 퇴치기 되기 전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홍역이 미국에서도 한번 그렇게 계속 한 번씩 이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홍역 애들이 별로 없는데? 라고 안심하고 예방접종 안 하는 순간 숨어있던 아이들이 또 번발적으로, 산발적으로 전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돼요. 네. 처음에 아기 낳으면 수첩에 쭉 시기별로 해서 도장 찍게 하잖아요. 이제 예방 접종하고. 참 잘했어요. 이렇게 뭐 맞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쭉 하는데 이것도 아까 이제 나라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는 거네요. 집단 면역 체계를 위해서. 그럼요. 나라에서 관리. 그래서 대부분 접종이 무료잖아요. 대부분 접종 필수 접종이라 그래서 정해진 것들은 대부분 요즘은 이제 돈을 내고 하는 접종은 거의 다 없습니다. 제가 아기들 키울 때만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돈 내고 해야 되는 것들이 꽤 많았는데 요즘 이제 다 거의 대부분이 무료예요. 안 맞으면 혹시 처벌을 받거나 그러나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는데 처벌을 받지 않고 주사를 받아요. 나중에 아주 센 주사. 나중에 근데 그런 거 있습니다. 학교 갈 때 뭐뭐뭐는 꼭 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집단 생활하기 위해서. 학교를 입학할 때 그 접종 증명서가 없으면 입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무조건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국내에서 뭐 해외로 간다거나 해외에서 들어올 때도 그 필수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과거력이 그 증명서가 있어야만 또 우리가 받아주고 하죠. 아프리카만 가려고 해서 진짜 황열병 그 접종 그 카드를 보여줘야만 입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신은 그냥 때 맞춰서 딱딱 맞는 걸로 일단 의료인들은 우리가 해마다 법에서 무조건 맞게 규정하고 있어요. 환자들에게 퍼뜨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전국에 있는 의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계속 예방접종을 맞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나키로 키우면 의대를 보낼 수 없겠군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더러워야지 더럽게 생활을 해야지 면역력이 더 강해진다. 그래서 주변에는 친구들 보면 진짜 안 씻는 애들 많았었거든요. 근데 또 보면 면역력을 높이려고. 근데 보면 진짜 감기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혼자 잘 씩씩하게 커가는 것 같고. 세균하고 여자들도 같이 멀어서 가요. 그것도 전혀 근거가 없나요? 근거 있어요. 근거 있고요.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만 해도 수십 가지 종류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대부분 백신이 없잖아요. 감기 바이러스는. 그래서 한 번씩 다 알아야 돼요. 사실은. 어렸을 때 한 번씩 다 앓고 해야지 내 면역력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면역 체계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그래서 너무 이제 병 없이 큰 애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제 면역력이 엄마들이 그런 거 제일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어요? 뭐 먹이면 돼요? 뭐 먹이면 돼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가볍게 그냥 어떤 병이든지 가볍게 많이 앓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심각한 것들은 다 백신이 있거든요. 어떤 열이 뭐 며칠 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시지 말고 도움이 되는 그래요. 측면이 있습니다. 면역력적인 측면에서는. 강하게 키워야 되겠네요. 또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궁금한 게 코를 이제 훌쩍훌쩍하고 이제 감기가 좀 올 것 같다 하면 병원에 데려가서 항생제를 먹이는 게 좋은가? 아니면 옆에서 지켜볼 것인가? 며칠 동안. 이게 아마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궁금하실걸요? 그래서 그 항생제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써야 돼요. 필요하면 써야 되는데 처음부터 뭐 다 항생제를 쓸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의사의 진찰을 받고 여기 계신 이제 교수님한테 진찰을 받고 항생제를 써야 되는 상황이면 쓰고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항생제가 독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항생제를 처방 받았는데 한두 번 먹이가 좀 좋아지면 안 먹여요. 빨리 끊어. 네,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그게 내성을 키우는 거지. 끝까지 먹여야 되는 끝까지 먹이면 내성이 안 생깁니다. 끝까지 먹이면 내성이 안 생기는데 먹이다 하루 이틀 먹이다가 중단해요. 독한 거 먹이기 싫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항생제 오남용의 문제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오용이에요, 그건. 남용보다 더 해로운 게 오용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끊는 게 항생제들에 대한 내성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죽기 전까지 먹이다가 살게 놔둬. 그러면 그 다음에 슈퍼 샤이인이 됩니다. 진짜. 세균도요, 바이러스도. 그래서 그게 가장 해롭습니다.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아까 그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고 그런데 항생제를 남용하는 부분들은 이제 의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 또 약국에 가면 약에 어떤 항생제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다 알고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도 똑똑해지셔서 잘들 조절을 하시는데 문제는 증상이 있는데 그러면 병원 갈 거냐 말 거냐. 사실은 의사들 자식들이 약 제일 많이 먹을 거예요. 감기라는 건 증상 조절에 대한 약들은 그렇게 또 위험하지 않거든요. 해열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너무 너무 그냥 양약에 대한 그 쓸모없는 걱정들 많이 또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콧물약, 항히스타민제들 내지는 뭐 해열제들, 진통 소염 해열제들 이런 것들은 아이를 굳이 괴롭힐 만큼 고생시키지 않고 일찍 약을 주셔도 아이의 건강에 그렇게 크게 해롭지 않다. 지켜보다 보면 열이 더 올라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냥 먹이시는 것도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방송은 박찬규의 진행은 이영재 아나운서에게. 서로 주고받는 분위기가 참 좋아요. 이렇게 막대기 하나 준비할 것 같아요. 네. 자, 모든 건 연구소 올랩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정말 의료 혜택을 많이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우리 수명이 많이 늘어난 것도 엄청나게 늘었죠. 예전 같으면 지금 이제 다들 돌아가실 때예요. 예전이 어느 정도 예전이에요? 아유, 100년 전만 해도 그렇죠. 10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평균 연령이 한 40에서 43 뭐 이 정도였거든요. 오늘을 되게 열심히 사는 예전에는 환갑 60만 돼도 잔치를 했잖아요. 네. 잔치를 60까지 사는 사람이 동네에 흔했으면 잔치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적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 완전 청년이시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그 사망 원인이 보면 다 감염병이에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역사책이나 이런 거,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왕이 무슨 종기로 죽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 종기를 왜 죽는 거야? 종기를 죽죠. 고약만 붙여도 이게 뭐 아니면 뭐 항생제만 먹어도 다 낫는 건 종기로 어떻게 죽지? 근데 저도 의과대 가서 배워보니까 이게 세균 감염이 돼 폐혈증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작은 상처도 이렇게 폐혈증이 일단 생기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감염병에 대해서 사실 인류가 이제 대적을 하기 시작한 게 페니실린이 나온. 근데 페니실린이 이제 1927년인가 8년에 플레밍이 처음 발견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실제로 상용화가 된 거는 거의 10년이 지나서입니다. 1940년대부터 이제 비로소 인류가 무기를 하다 쥔 거예요. 그렇군요. 그 전까지는 이제 이 세균에 대해서 그냥 무차별 공격을 받았는데 속수무책이었고 1900 이제 한 40년 불과 그게 보면 뭐 100년도 안 된 일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무기 하나 들고 이제 세균과의 전쟁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그래서 역사가 짧아요. 지금 뭐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의학의 발전 덕분이겠죠. 자, 뭐 의학의 진보를 통해서 인류가 극복해낸 그런 질병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어떤 병들이 있고 또 어떻게 극복을 해냈는지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자,
자, 첫 번째 키워드가 한센병, 일명 이제 나병이라고 하는 병인데 어떤 병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것도 이제 일종의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고요. 예. 이제 마이코박테리움이라는 세균에 의해서 이제 감염이 됩니다. 이게 결핵균의 한 4돈 정도 되는. 네, 그 정도 되는. 이게 이제 그 예전에 그 영화 저도 이제 배너를 봤었거든요. 저도요. 네, 1959년도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찰턴 헤스턴 주연. 좋아하셨군요. 네, 영화 프로그램 나온 줄 알았어요. 배너의 예. 그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네, 이게 네. 배너가 쫓겨갔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와보는데 그 환자들 나병 환자들의 그걸 찾아가는 그 동굴 같은데 네, 맞아요. 정리해서.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간의 접촉에 의해서 발병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뭐 기침에 비말 감염이라고 하죠. 기침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옮길 수가 있는데. 이게 일종의 그 만성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피부하고 말초신경 쪽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이것도 역시 잠복기가 있다가 신체 말단 부위나 이런 데 이제 뭐 이게 감염이 생겨서 이렇게 좀 뭐 썩어서 없어진다든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예전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그래서 격리를 시키는 깊이 거예요? 했었던 아.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그게 이제 맞아요. 속게 이제 한센병. 문둥병, 네, 네. 한센병. 걸병이라고 네. 해요. 네. 어릴 때 떠도는 얘기로 그 아이들을 좀 잡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무서워하기는 했었죠. 그렇죠. 우리 네. 그때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들이 뭐 아이들 잡아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네, 굉장히 네. 그 무식했던 시절의 얘기죠. 사실. 정말, 네, 정말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것도 어떻게 예. 보면 항생제로 치료가 되게 잘 되는 병이거든요. 네. 그냥 한 번만 먹으면 한 3일 내로 이 전염력이 한 99% 없어지는 네, 이런 병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동안 이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치료제도 없고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뭐 격리하는 수밖에 없고. 예. 실제로 한반도에서도 1916년에 그 전남의 그 소록도라 하죠. 네, 그 전에 이제 녹도라고 했었는데 소록도라는 그 섬에 이른바 격리 병원을 만들어 놓고 이 한센인들을 다 옮겼던 역사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제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한참 동안 심지어 1970, 80년대까지도 그러고 했고 네. 그들을 그냥 지역적으로만 격리한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완전히 격리를 했거든요. 뭐냐면 아이를 갖지 못하게 정관 수술을 비롯한 불임 시술하고 혹시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에는 그 영아를 그냥 바다에 가서 유기했던 역사가 그냥 증언으로 다 드러나고 있는 사실인 거죠. 이게 유전병이 아닌데, 감염병인데 때문에 그렇게 이게 유전병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원인을 몰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또 인권 유린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몇 번이나 이제 뭔가 그런 국가대상 소송도 있었고 있었죠. 또 그 전에 승소하기도 또 했었고. 이 원생들의 어떤 집단 학살 이런 사태도 있었고 굉장히 좀 아픔이 많은. 근데 이 한센인들에 대한 이 배제와 차별이 사실 한반도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많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휴양지 오키나와에 가면 야가지지마라는 섬이 있어요. 지금은 다리가 연결돼 있지만 거기도 일본 내에서는 또 그 한센인들을 격리하던 곳인데 일본 내에 그런 곳이 수백 곳이 있었고요. 사실은 곳곳마다 크고 작은 것들이 한반도에서도 소록도 외에 몇 곳이 더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 배제와 차별이라는 게 이 또 약자들을 상당히 크게 마음 아프게 했던 역사가 있죠. 두 번 아프게 했던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항생제 먹으면 그냥 점유 한 번만 먹어도 99%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격리가 사실 필요 없는 병이에요. 그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았으면 사실은 더 이상 이렇게 격리 시설을 만들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인식 개선 캠페인이 필요했던 건데 계속 이게 격리를 사실 했던 뭐 거죠. 최근에 뭐 100% 없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1년에 몇 명 정도 신화는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병이에요. 지금 발병률이 워낙에 낮거든요. 1년에 한 3-4병 뭐 이 정도 아마 제 수준으로까지 생각엔, 떨어졌어요. 네, 곧 없어질 질병 거예요. 중에 하나다. 사라질 질병 중에 하나인데. 네. 천연두인데요. 우리 뭐 지난 시간에도 사실 네. 천연두를 다뤘는데 좀 짚어봐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예. WHO에서 1979년도에 이제 천연두의 이제 박멸을 네네. 완전 박멸을 선언했거든요. 예. 사실은 이제 그 뒤에도 이제 뭐 소아마비라든지 몇 가지를 이제 박멸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인류가 퇴치한 첫 번째 전염병이 아닌가 공식적으로 그런 의미가 좀 멋진 역사예요. 그러게요. 네, 우리가 하나 잡은 거예요. 정말 수많은 것 중에 하나 잡았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백신이란 말이 이런 천연두 때문에 이제 생긴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연두가 좀
이런 인류의 어떤 질병 퇴치사에 있어서 네.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집단 면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죠. 그러니까 그 결국은 어떤 세균들이 숙주를 완전히 우리가 다 건강하게 얘네들이 어느 사람의 몸에도 있지 못하게 잘 지켜내면 예. 얘네들이 결국은 퇴치되는 거예요. 그냥 섬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정말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하나 이겨내가야죠. 그렇죠. 네, 네. 저도 예전에 배웠던 기억이 이제 제너의 종두법.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석영. 예, 이렇게 밑줄 쫙 쳐가면서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말씀해 주신 게 그럼 최초의 백신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라틴어에서 암소가 바카라는 단어로 쓰이거든요. 거기에서 백신이라는 어원이 왔다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중두법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소에서 이제 그 천연두와 비슷한 그 소의 질병에 네네. 의해서 이제 백신을 만든 것이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암소로부터 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았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사실 뭐 서양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구한말 조선에서는 이 동물의 것을 어떻게 인간의 몸에 그러니까 넣느냐 이런 것 때문에 네. 많은 반대와 여론이 빗발치는 네. 그런 상황이 도래했어요. 사실은 많은 만평 신문들의 뭐 황소와 이 암소 등등 사람이 서로 변하는 뭐 이런 게 실리기도 하고 어마어마했었습니다만 일제 강점이 되면서는 뭐 그러한 여론이 사실은 잠재워지거든요. 이제 과학의 도입도 영향이 있었지만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는 영속적인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백신이 아주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여론은 싹 잠재워지고 이제 이 천연두에 대한 백신이 많이 이제 보급이 되어가는 거죠. 네, 네. 그 전에는 인두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두법? 예, 인두법. 이건 이제 실제로 그 천연두에 걸린 사람의 그 고름이나 딱지 같은 거를 이제 코 속으로 이제 넣어가지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실제로 박사님은 잘해요. 걸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미 명나라 때부터 이제 그런 인두법이 사용이 됐었던 기록이 있고 동양 쪽에서 좀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얘도 천연두 실제 걸리게 하는 거니까 네. 치사율이 거의 한 뭐 2, 3%까지 갔다 그래요. 실제로. 근데 천연두에 걸리면 실제로 20, 30%가 죽으니까 그거보다 훨씬 적으니까. 훨씬 더 할 만한 방법이었고 영국이나 미국, 유럽 같은 이런 예. 곳에서도 한 1700년대 이후에서는 이런 인두법이 이미 좀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너가 중두법을 만든 게 대략 한 1800년 정도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19세기 초 정도가 되는데 그때 이후로는 이제 이 중두법으로 넘어가게 됐고 실제로 이제 영국에서는 한 1810년에서 20년 그리고 미국에서는 한 1850년대 백신 예방법 같은 게 이제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접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